신바람에 어린 소망 높게 뛰어보려고 꽁꽁 얼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하는 일하고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고객이 멀어지면 연줄을 감듯이 감아 주어야 합니다. 고객과 자신을 위해 어느 때는 풀어줄 때도 있겠지요. 고객이 힘들어할 때는 연줄을 들어 올려 당겨 올리듯 항상 좋은 위치 그곳에 고객을 머물 수 있게 해야겠지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었기에 소망의 연 날릴 수 있듯이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을 풍요롭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소망의 연을 날리고 싶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기에 어떠한 형태의 공간에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신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KB손해보험 최강 안양지점 지점장 김 정용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보험 설계사 시험 요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번에서 33번까지 출제되며 제3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8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 구성 방식은 손해보험 1번에서 17번까지이며 공통문제는 18번에서 33번까지 출제됩니다. 제3보험은 34번에서 50번을 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제 여러분의 자격시험도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7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산손해가 아닌 것은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대우권 보전비용 4.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정답은 3. 화재에 따른 대우권 보전비용 1번 문제 해설입니다. 화재보험에서 재산손해는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 장기계약 일시납, 보험료율 할인,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년 장기계약료율은 연료율 곱하기 175%, 2. 1년 초과 2년 미만의 장기계약료율은 연료율 곱하기 175% 곱하기 1년 계약의 단기요율표 3. 3년 장기계약료율은 연료율 곱하기 250% 4. 2년 초과 3년 미만의 장기계약료율은 연료율 곱하기 250% 곱하기 3년 계약의 단기요율표 정답은 2. 1년 초과 2년 미만의 장기계약료율은 연료율 곱하기 175% 곱하기 1년 계약의 단기요율표 2번 문제 해설입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의 장기계약료율은 연료율 곱하기 175% 곱하기 2년 계약의 단기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상.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 책임의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청약 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청약을 승낙한 때 3. 보험기간의 첫날 24시 4. 보험기간의 첫날 12시 정답은 1. 청약 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3번 문제 해설입니다. 청약 승낙 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4. 다음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당구장업 2. 체력단련장업 3. 수영장업 4. 체육도장업 정답은 3. 수영장업 4번 문제 해설입니다.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은 보험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5. 동선종합보험에서 자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재 2. 도난 3. 파손 4. 건물 붕괴 정답은 4. 건물 붕괴 5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위험의 종류는 강우, 담수유, 강설, 수해, 연기손해, 건물의 붕괴, 누손, 기타 면책, 화재, 파손, 폭발, 파열, 항공기 추락이나 접촉, 차량의 충돌 등을 제외한 위험이 해당됩니다. 6.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1. 보험계약의 부활 2. 보험료 납입 최고 3. 보험계약 효력 중지 4. 보험금 지급 중지 정답은 2.
보험료 납입 최고. 6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미납입되면 납입 최고 절차를 거친 후 해지해야 합니다. 7. 장기손해보험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을 피보험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자가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3.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을 피보험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경우 7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 시 3대 기본 지키기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자필 서명이며 미행 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8. 장기화재 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험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2. 권무를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4. 보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을 30일 이상 비울 때 정답은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8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은 통지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2%가 부과된다. 2.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연금저축과 부과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 공제된다. 4. 연금저축보험 연간 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액 공제율은 10%이다. 정답은 3. 연금저축과 부과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 공제된다. 9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기타 소득세는 15%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2번은 해지 가산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이며 4번은 세액 공제액은 10%가 아닌 1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10.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법률은 1. 조세특례 제한법 2. 보험업법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 소득세법 정답은 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근거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 감독 규정입니다. 11. 퇴직연금보험에서 퇴직급여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2. 퇴직연금보험의 부담금 납입에 한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3. 중도 명예퇴직 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4. 연금 수급 자격 미달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정답은 3. 중도 명예퇴직 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1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민법보다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다. 2.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 3. 승객이 사망한 경우와 승객 이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 면책 조건이 다르다. 4. 일정한 조건의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정답은 2.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운전자이다.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운행자입니다. 13.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만 짝 지어진 것은 다.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나. 대물배상은 3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운전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1. 다. 2. 가. 나. 3. 가. 나. 다. 4. 가. 나. 다. 야. 정답은 4. 가. 나. 다. 야.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이란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2에도 의무 가입해야 하며 대물배상은 2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의 거절은 가능하며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 2. 배상 의무자란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명 피보험자 소유에 다른 자동차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동차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개별 보험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보상한다. 4. 보상 한도는 대인 배상 2와 동일하다. 정답은 4. 보상 한도는 대인 배상 2와 동일하다.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상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15. 자동차 보험, 보험료율 관련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가입자 특성요율은 보험 가입자의 사고 발생 경력을 반영하여 적용되는 요율이다. 2. 특약요율은 자동차의 구조, 용도 등에 있어서 동종의 차량과 상이한 자동차에 적용하는 요율이다. 3. 사고 발생 실적 또는 손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4.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1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다. 정답은 3. 사고 발생 실적 또는 손해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의 가입자 특성요율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기간 및 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며 2번의 특약요율은 가입 시에 적용되는 요율입니다. 4번의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16.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에서 부상보험금 보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조수색비 2. 가정간호비 3. 위자료 4. 규업손해 정답은 2. 가정간호비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부상보험금의 종류는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17.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형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인배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2. 대인배상원 사망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을 보상한다. 3.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4.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기왕증 사고라 불립니다. 18. 보험업 법상 보험 설계사란 괄호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이때 괄호에 들어갈 말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A. 보험회사 B. 보험대리점 C. 보험중개사 1. A. 2. A. B. 3. A. C. 4. A. B. C 정답은 4. A. B. C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주요 직무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19. 보험대리점의 분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유형별, 전속대리점, 비전속대리점 2. 영위업종별,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 3. 영위종목별, 전업대리점, 겸업대리점 4. 운영주체별, 생명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재산보험대리점 정답은 1. 유형별, 전속대리점, 비전속대리점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에 영위업종별 분류는 전업과 겸업대리점으로 구분하며 3번에 영위종목별 분류는 생보, 손보, 재산보험 대리점으로 나뉘고 4번에 운영주체별 분류는 개인과 법인 대리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재정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객의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활비 2. 긴급 예비자금 3.
교육비 4. 장례비. 정답은 4. 장례비.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5대 필요자금은 생활비, 양육비, 주택구입비, 노후자금, 긴급 예비자금으로 구성합니다. 21. 우수 인증 설계사, 대리점, 선발 요건으로 맞는 것은 1. 불완전 판매 위반의 기록이 없을 것. 2. 보험 설계사 및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일 것. 3. 동일 회사에 2년 이상 재직자일 것. 4. 손해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정답은 1. 불완전 판매 위반의 기록이 없을 것.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보험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이 대상이며 3번은 동일회사 재직기간은 2년이 아닌 3년입니다. 4번은 보험계약 유지율, 소득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관적 위험은 위험의 정도가 상이하여 측정이 불가능하다. 2. 순수 위험은 이익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말한다. 3. 투기 위험은 손해와 이익이 상존하는 위험으로 배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쉽다. 4. 객관적 위험은 보험 사업자나 기업의 위험 관리자에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정답은 3. 투기 위험은 손해와 이익이 상존하는 위험으로 배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쉽다.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투기 위험은 배수의 법칙 적용이 어려우며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3. 보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서로 다른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2. 우연한 사고에 대비. 3. 일정률의 금액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 4. 경제생활의 불안 제거 또는 경감. 정답은 1. 서로 다른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이란 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4.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사기 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2. 사기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3. 보험사기 이득액이 고액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4. 보험사기 조사로 인한 계약자 등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정답은 2. 사기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5. 다음 음주운전 관련 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4.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측정 불응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은 4.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 측정 불응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 시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6.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진다. 3.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가지지만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가진다. 4. 보험계약자는 고지 의무가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없다. 정답은 4. 보험계약자는 고지 의무가 있으나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없다.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고지 의무 해당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 해당합니다. 27.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2. 피보험 이익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계약상 최고 한도액이다. 3. 하나의 보험 목적에 여러 가지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4. 피보험 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의 하나며 장래의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3. 하나의 보험 목적에 여러 가지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손해보험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2번은 보험회사에서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4번은 현존하는 이익은 장래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피보험 이익의 범위입니다. 28. 다음은 보험계약의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인가? 보기.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되며 다른 형식은 요하지 않는다. 1. 불효시, 낙성계약성. 2. 유상, 쌍무계약성. 3. 계속계약성. 4. 구합계약성. 정답은 1. 불효시, 낙성계약성.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은 다른 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효시, 낙성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29. 보험회사의 자본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회사의 보험업 개시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 원이다. 2. 보험회사는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수도 있다. 3.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란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를 말한다. 4.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규정된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정답은 3.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란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를 말한다.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는 100분의 90 이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해야 합니다. 30. 손해보험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2. 보험대리점, 변경사항 신고 업무. 3. 보험대리점, 연수, 자격시험. 4. 해상, 보세보험계약, 인수 업무. 정답은 3. 보험대리점 연수, 자격시험.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대리점 연수 및 자격시험 운영은 보험연수원의 업무 영역입니다. 31. 다음 중 청약서 등 자필 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친권자가 대신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하나 대신 자필 서명이 가능하다. 4.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답은 3. 보험계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의 하나 대신 자필 서명이 가능하다.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32. 특별히 제공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3.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4.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정답은 1.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특별히 제공 예외 사항은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 지급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33. 손해보험 공정경쟁, 제소유지에 대한 상호협정상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경유 처리를 한 경우 제재금 한도가 올바른 것은 1. 최저 200만원, 최고 5천만원. 2. 최저 10만원, 최고 1천만원. 3. 최저 100만원, 최고 3천만원. 4. 최저 10만원, 최고 3천만원. 정답은 2. 최저 10만원, 최고 1천만원.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가
다른 회사 소속 대리점 설계사에게 경유 처리를 한 경우 제재금 한도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34. 제3보험 영역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것은 1. 상해보험 2. 이행보증보험 3. 연금보험 4. 퇴직연금보험 정답은 1. 상해보험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이며 3번과 4번은 생명보험에 해당되는 보험입니다. 35.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법률상 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심신상실자 2.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 3. 만 15세 미만자 4. 80세 노인 정답은 4. 80세 노인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법상 사망담보의 부여 요건은 상법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이며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36. 손해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보험기간이 25년 이하인 질병보험 2.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보험 3.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인 실손의료보험 4. 보험기간이 종신인 단병보험 정답은 2.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보험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 개발 조건은 상해보험으로 만기가 15년 이내의 상품입니다. 37. 상해보험의 수익자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피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다. 정답은 2.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이며 3번은 보험계약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4번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 수익자를 변경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8.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대해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이다. 2.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3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3.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2급 보험료를 적용한다. 4. 단체 상해보험은 상해 등급을 3등급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 정답은 1.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크기는 상해 1급, 2급, 3급이다.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 1급에 해당되며 3번은 영업용 운전자는 상해 3급에 해당합니다. 4번은 단체 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단 인류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9.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본계약에서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을 보상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2.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3. 법률상 제한적으로 보험자의 대위권을 허용하고 있다. 4. 한시적으로 장애에 대해 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은 1. 기본계약에서 상해 사망 및 질병 사망을 보상하는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기본계약에서는 상해 사망만 가능하고 질병 사망 보장은 특약으로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40. 장기 상해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1.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장애 분류표에 각 장애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 후 2년 이내에 미확정된 경우 상해 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4.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한다. 정답은 3.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 후 2년 이내에 미확정된 경우 상해 발생 후 2년이 되는 날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애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41. 상해보험의 통원 의료비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처방 조제비는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한다. 2. 외래 및 처방 조제비는 회, 건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통원 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 방문 90회까지는 보상한다. 4.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루에 2회 이상 의료기관에 통원 치료한 경우에는 1회의 치료 건수로 간주한다. 정답은 2. 외래 및 처방 조제비는 회, 건당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회, 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보상합니다. 42. 상해보험의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금 지급사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3.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다. 4. 가지급 보험금은 해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정답은 4. 가지급 보험금은 해지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해지 환급금과는 무관합니다. 43.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한다. 2.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한다. 4. 렌터카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정답은 2.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손해는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44. 질병보험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공고하는 기관은 1. 통계청 2. 금융위원회 3. 금융감독원 4. 보건복지부 정답은 1. 통계청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45. 암보험의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계성 종양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한다. 2. 대기기간은 통상 90일로 설정한다. 3.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4.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은 소멸된다. 정답은 4.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은 소멸된다.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기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46. 질병 입원 의료비의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입원 실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상급병 실료 차액을 보상한다. 2. 상급병 실료 차액의 1일 평균 금액은 8만원을 한도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60%의 해당액을 보장한다. 4.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365일까지 보장한다. 정답은 1. 입원 실료, 입원 재비용, 입원 수술비, 상급병 실료 차액을 보상한다.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상급병 실료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이며 3번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고 4번은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로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47. 질병통원 의료비 선택형 2. 담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의뢰 및 처방 조제비는 회당 합산하여 5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 2. 처방 조제비의 처방전 1건당 공제 금액은 9,000원이다. 3. 외래 수술비 처방 조제비는 보상하고 외래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4. 외래의 경우 1만원, 1만 5천원,
2만원과 보상 대상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정답은 4. 외래의 경우 1만원, 1만 5천원, 2만원과 보상 대상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통원의료비 선택형 2는 처방조제비의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은 8,000원과 공제기준금액에서 급여 10%와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보상합니다. 48. 다음 중 어린이 보험의 태아가입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불가능하나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태아 시기에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2. 고령의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태아가입 특별약관 중 선천성 질환 수술 특약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선천성 이상으로 수술 시 수술비를 보장한다. 4. 태아가입 특별약관 중 출생 전 질환 특약은 출생 전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도 보장한다. 정답은 2. 고령의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 태아 시기에 보험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49. 장기간병보험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치매 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간병비용은 연금의 형태로만 받을 수 있다. 3. 간병보험의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유형에는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가 있다.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으로 발생한 간병비용은 보상한다. 정답은 3. 간병보험의 일상생활 장애 상태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유형에는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가 있다.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 진단은 스스로 이동하기와 식사, 화장실 사용, 목욕, 옷 입기 중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가를 진단합니다. 50.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때 간병비용을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 손해보험 상품이다. 3. 미국에서는 LTC 보험이라고 불린다. 4.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보험 등으로 지칭되었다가 현재는 장기간병보험으로 명칭이 통합되었다. 정답은 2.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때 간병비용을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손해보험 상품이다.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간병보험에서 치매 간병비는 일시 지급형과 매월 지급형으로 선택적인 보장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시 제7형 문제풀이였습니다. 살짝만 갈아도 예리한 날이 다시 서는 명검처럼 생명보험 베테랑 분들의 영역 확장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이 만나기에 교차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공부가 능률적이겠지요. 널리 애용되는 시험지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점에서 바다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치르시면 문제 형상이 기억 속에서 살포시 자리 잡습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가 여러분 기억 속에 잔잔하게 머물러 주어 합격 축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항상 곁에 있어 우리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여 여러분의 입문부터 다양한 영업 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도록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은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의 제작을 맡고 있는 LC 최영구 인사드립니다.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말 가족 중 민들레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맛을 고소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찾게 되는 민물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아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직포 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을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일회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물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에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글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굴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LC 최영구입니다. 성인병 관련 질환이 너무나도 흔해진 현실에서 고객 선물용 사용으로 고객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